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경별받는 집단의 성원들을 동료 시민으로 생각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들은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힌 사람과 공적인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기는커녕 낙인 찍힌 사람은 공적인 일에 대해서 알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네.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낸시 프레이저의 비판적 정의론과 논쟁들에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제가 서두로 꺼낸 이야기는 이유가 있죠. 안산에서 굉장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세워지고 있고 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생명안전 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모이고 있는데 정작 사실 이런 공적인 일에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사실 꼭 편견 때문이라기보다는 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생명안전도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안전을 이야기할 때 주로 주거 중심 거주자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왔던 것 같습니다. 즉 뭐 아파트 거주자 또는 뭐 다가구 주택 거주자 또는 노인 또는 청소년, 아이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우리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늘 항상 뒤로 밀린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산의 생명안전도시 이야기하려면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생명안전 포럼 8강을 진행하면서 특히나 저희 안산이 산단과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업안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 저희는 좀 그래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그리고 공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마치 공단이 없어야 좋은 도시인 것처럼 또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 하여 오늘은 주제를 산업안전 도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첫 곡 오늘 나오실 초대 손님이 추천해 주신 곡입니다. G.O.D의 길 듣고 와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보통 날들이 모여 인생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이들이 있어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나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이게 정말 나에게 일인가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가 그 꿈을 이루면 나도 수 네, G.O.D의 라이브 노래였습니다. 길 듣고 왔습니다. 네,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사단법인 안산노동안전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현철 자격으로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네. 이전에는 네. 요 환경은 좀 비싼데 이제 그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네. 그때 별명은 노바였습니다. 노바. 네. 그건 뭔가요? 노조바보. 모든 건 노조로 통한다. 그래서 이제 노바인데. 네. 네. 원래 이제 또 다른 직책은 이제 네. 금속노조에서 신안산 지역지회라고 여기 지회장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오늘은 이제 이야기 주제가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여서 네네. 네, 안산 노동안전센터장으로 참석했습니다. 네. 안산의 활동가들이 직함이 뭐 한두 개가 아닌 것은 이쪽에도 연루돼 있고 저쪽에도 연루돼 있고 맞습니다. 서로 연결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안산 도시를 말하다를 시리즈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가 좀 한동안 좀 뜨거웠고 지금은 살짝 가라앉은 느낌이긴 하나 초지 역세권 철도 지하 문제를 이제 시작으로 또 상호문화도시 조례가 또 마침 발의되기도 해서 또 그 이야기를 나눴고 또 문화자치 도시라는 경기도 조례가 또 발의되면서 안산에서 문화자치와 관련된 또 활동이 있어서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장애인 이동권이 여전히 전국 단위 아주 투쟁으로 핫 이슈이긴 하나 또 안산에서는 그러면 정말 안산이란 도시 안에서 장애인의 이동은 어떤지 또 그는 이동만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살면서 장애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은 얼마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무장애 도시 또 조례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사자들 모시고 이제 한쪽은 이제 신체 장애인 또 한쪽은 발달 장애인 그리고 이제 최창기 의원 법안 이제 조례 발의하실 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본 거는 저도 방송상 처음이고 네. 안산에서도 도시로 엮어서 이렇게 또 그러게요. 이야기를 시리즈로 나눠본 것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들 또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다 네, 다룬 것 또 같아요. 우연히 네네. 또 시기적절하게 네. 조례들이 막 이렇게 또 그러게요. 발의되기도 하고 또 마침 또 이제 안산 4.16 안산 시민연대에서 생명안전 도시라는 주제로 맞습니다. 포럼을 지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짚어야 되겠더라고요. 아, 네.
네, 생명안전 도시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얼마나 다가와 있는지를 청취자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기획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제로 뭘 해야지라고 하는데 네. 저의 또 SNS에 네. 이렇게 또 홍보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홍보물이라 하면 뭐 산업안전 체험관인데 네. 그 홍보물을 보는 순간 정현철 아, 네. 센터장님이 또 생각이 퍼뜩 났고 그래서 잘 됐다. 홍보물 올리셨으니까 나오셔서 얘기하실 책임이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고 이렇게 또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회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단톡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반월시화공단 관련해서 예전에 보니까 연구조사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산시 전체 도시발전사 뭐 이런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그 연구소들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우연히 생긴 공단이 아니라 정말 계획하고 생긴 도시여서 처음에는 저는 공단 중심으로만 사고를 했는데 사실 공단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곳이 뭐 사리포구도 있었고 아주 갖가지 전설과 신화와 재밌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곳이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산업발전이라는 목표로 달려오던 대한민국에서 안산의 반월시화공단은 없어서는 안 될 산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안산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에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는 관심밖에 사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청취자들 중에 혹시 모르니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월시화공단의 뭐 간단한 어떤 역사랄까 뭐 그런 걸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긴 한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도 2000년도에 이렇게 시화공단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전사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건 없지만 들은 얘기 정도 중심으로 어쨌든 이게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계획도시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예전에 재작년에 한국아이퍼 투쟁이 있어가지고 창원을 갔는데 창원하고 안산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생긴 게.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그 둘 다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시기에 조성이 된 공단 도시라고 한 특징이 있어서 길 만드는 것, 길 가는 것도 그렇고 그 공단과 배후 도시 이게 되게 비슷한 구조로 돼 있고 이제 안산이 또 조그만 공원들이 많잖아요. 네. 창원도 뭐 그런 형태로 좀 구성이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안산의 반월공단은 70년대에 조성을 해서 80년대에 거의 완공이 됐고 또 이제 90년대까지 해서 시화공단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2000년대에 이제 제가 왔을 때는 시화공단은 거의 다 완공이 된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2000년도부터 MTB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시화에 와서 그 착공식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MTB까지 지금은 이제 조성이 다 완료된 상태여서 공단이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조성이 끝난 상태인데 저희 아버지가 여기 계셨었더라고요. 네? 네, 아버지가 보온 쪽 관련된 일을 좀 하셨었는데 거기서 여기에 그 병원에 보훈병원에 그 의료 관련된 옷 같은 거 만드는 그 공장이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 공장 이제 관리자로 잠깐 계셔서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데 시청역 앞에까지 물이 들어왔다고 부담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무튼 이제 도시 자체가 완전히 다른 도시로 좀 변화된 과정들이 있고 제가 여기 왔을 때 시화공단에 왔을 때는 이미 이제 다 도시가 좀 그 산업도시로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이어서 전사는 좀 모르겠고 그 뒤에는 지금 현재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저도 2000년에 왔어요. 그러셨구나. 네, 저희 남편의 사업 때문에 공단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한테 그 식품 파는 일을 하게 되면서 2000년에 왔는데 저희 원곡동에 이제 매장이 있어가지고. 희한하더라고요. 그 당시 2000년도 원곡동은 지금과 같은 다문화 거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야실원 티켓다방 문구도 여기저기 막 있었고, 그 다음에 기숙사 단지라고 해서 주거 중심으로 봤을 때 원곡동 안에 이제 월세방들이 아주 그냥 그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저렴하게 이용하는, 네네네. 그래서 화장실은 밖에 있고, 그렇죠. 방 하나 부엌 하나, 뭐, 거긴 제가 구로공단에서도 있어 봤거든요. 예, 근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구조. 그래서 뭐, 연탄으로 불 때고 이런 데인데, 이제 요게 그 사이에 원곡동도 엄청난 변신을 했고, 예, 그런 집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원룸에 뭐, 에어컨 나오고, 맞습니다. 뭐, 난방 좋고, 뭐, 이런 것 같고, 제가 때꼬리 이제 저희 남편 때문에 한번 사업장을 확장해 볼까 하고서는 돌아보다가 여기 희한하네 이러면서 이제 봤던 게 기숙사 단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숙사 단지마저도 이제 개발에 의해서 예, 뭐 아파트가 되거나 뭐 빌라가 되거나 다가구가 되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기숙사 단지라고 해서 반월시아공단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또 집단으로 거주하던 장소들은 이제 사라진 게 아닐까. 대신 그 자리에 이주민들이 이제 채운 것 같습니다. 네. 참 2000년에 저도 와서 좀 낯설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노후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설비도 그렇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건 이제 재생 사업이나 이걸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규모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반월 산업단지 쪽은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로 있고, 그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티는 잘 안 나는 이런 구조 있습니다. 저는 단원 FM 올 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 앞에 메인 도로로 해서 넓은 차선을 타고 오는 길이 있고 뒤로 공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 그 앞을 공단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의 그 상태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보면 공장 하나에 작은 공장들이 이제 밀집해 있다는 인상을 여러 번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월담 노조랑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작은 사업장 관련 이야기입니다. 작은 사업장을 어떻게 기준을 가르는지 저희 노동운동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또 듣기로 뭐 50인이 하냐 30인이 하냐 5인이 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 노동자의 삶의 조건들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작은 사업장이라고 얘기하고 또 작은 사업장에서 이 노동자는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 기준이 사실은 이제 좀 다양하게 뭐 이렇게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이제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보통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취업 규칙을 둘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회사의 이제 내부 자체 법 같은 거를 취업 규칙을 10인 기준으로 두거든요. 10명 이하면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사장 마음이야. 그냥 쓰고 싶으면 쓰고, 해고하고 싶으면 해고하고. 기준이 특별히 필요 없다는. 아니, 해고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고는 5인 미만은 해고가 자유로운데, 5인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취업 규칙이란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느냐 없느냐는 10인. 그리고 노사협의회를 두느냐 여부는 30인. 그러면 이제 집단화돼서 이제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30인 기준으로 두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특별한 기준이 없는데 산안법상 안전관리자를 두느냐 마느냐는 50인. 근데 주로 제조업에서 그 50인 미만은 안전관리자를 굳이 두지 않아도 이제 관리감독자만 두면 되는, 이렇게 좀 예외가 돼 있는 형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그 법에서 인원에 따라서 좀 구별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사업장은 30인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사장님 처음에 출근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어서 네. 그냥 직원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사장님. 네. 그분이 사장님이고 그 다음에 갔던 데가 한 80인, 90명 정도 되는 사업장이었는데 사장님을 조금 그래도 간혹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명 넘어간 사업장 마지막에 들어갔던 데는 사장님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 제 기준에서는 사장님을 얼마나 자주 보느냐,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느냐 마느냐가 네. 작은 사업장의 기준이지 않을까 싶고, 네. 이제 보통은 한 30인 미만 정도 되면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관점에서는 작은 사업장이라고 부르죠. 네. 듣다 보니까 노동의 조건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5인 이하 사업장의 이야기는 저희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5인 이하 사업장에 특히 또 농업 위주 노동 현장이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익숙한 사업장, 아무것도 없는 그쵸. 직장, 우보한데 뭐 월급 떼먹혀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 노조 결성 안 돼, 뭐 이런 걸로 이제 제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애매하게 좀 들리는 게 이제 안전 그리고 노사 협의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노사 협의가 가능하다는 건 노조 결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노사 협의랑 노조는 좀 다르니까 노사 협의에는 이제 법에 의해서 강제화 의무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협의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회사가 그냥 알아서 만들어서 약간 회사 편한 대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노동자들이 좀 알고 노사 협의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좀 같이 응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모르고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법에 그렇게 강제가 돼 있거든요.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의무예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거하고 노조는 또 다른 거죠. 노조는 이제 뭐 인원의 구분을 받지는 않아요. 인원 때 몇 명 이하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노조 결성의 자유는 있지만 협의회와는 다른 방식이다. 다른 방식이죠. 이제 한 명이라도 컴성노조에 가입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다만 회사랑 협상력, 교섭력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비공개 조합원으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원하면 조합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노동조합을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기준은 없지만 제 경험상 사실은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동조합 만들기가 더 어렵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날 사장 얼굴 보는데 그 얼굴 보면서 싸우기가 만만치 않고 그리고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얼굴 볼 때 그냥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고 뭐 그걸 관철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노동조합은 사실 조금 작은 사업장에서 만들기가 힘들고 아마 노조 조직률도 30인 미만은 한 1%대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 비슷한 구조여서 민주노총 보니까 미조직을 이제 지원하는 담당하는 그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로 이제 30인 미만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큰 조직도 사실 이제 민주노총, 노동조합은 이제 좀 큰 조직들이, 큰 회사들이 이제 하려고 하죠. 이제 왜냐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이 노조 만들어서 회사랑 교섭해서 뭔가를 좀 쟁취를 따내야 되는데, 요것을 줄 만한 기대가 있는 데에서 노조를 만들지, 별로 좀, 만들어서 얻을 기대보다 크지 않은 곳에서, 노동조합을 시도하기가 좀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직률 자체가 더 낮아요. 그렇다면 월담 노조는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자처하고 있는 힘든 일 자처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안전 요원이요?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냐, 없냐. 이게 50인. 제조업, 일반 제조업에서는 50인이 기준입니다. 근데 사실 가장 위험한 데는 작은 사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도 가장 많이 나고,
실제 그 산재율도 그 산재 사망 중대재해도 작은 사업장에서 훨씬 많이 나는데 네, 작은 사업장은 네, 그 안전관리자 제도에서도 빗겨나 있죠. 네네. 그 뭐 중처법 그 5인 미만 적용 제외 뭐 이런 뭐 논쟁에서도 반복됐듯이 계속 작은 사업장이라고 그 예외를 두는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더 이제 작은 사업장은 안전에서 더 위험한 사업장으로 계속 그 방치돼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산재 발생률이 작은 사업장이 높은 훨씬 거죠. 높죠. 예, 60%가 이제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작은 사업장은 사장님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보상 문제, 임금체불 문제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사업장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사실 되게 고민인데 사실 요즘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엄청 이제 화두잖아요. 뭐 이렇게 장관직을 걸고 안전 문제에는 책임지고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장관만 책임지는 거는 좀. 근데 오래 못 가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했던 것보다 사고가 줄어들진 않은데 아무튼 이제 근본적으로 좀 이 단시간 안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접근들이 좀 필요해서 해 보여서 지금 이제 그렇게 뭐 정부에서 이렇게 팔 걷고 나서고 있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이제 그 노동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문제랑도 맞물려 있는 거죠. 이게 뭐 우리 모두 안전합시다 이렇게 구호로 외쳐갖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사실 왜 그러면 안전이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죽는 일이 계속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는가를 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산이 우선이에요. 일단 이제 아주 제 경험적인 부분을 보면 제조업에서 제가 일했던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를 당한 것도 보면 생산 관리자는 다 있어요. 근데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도 생산 관리자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담당하고 이제 역할을 분배해서 하는 거죠. 근데 안전 관리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 우선이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윤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인 안전은 어쨌든 계속 뒤로 밀리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사회 분위기가 그랬고, 사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뭐 크게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생산성을 올리는 게 더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목숨을 마치 소모품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사장님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행동이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사장님들이라고 뭐 이렇게 노동자들을 뭐 소모품으로 여기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제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 시스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게 이제 경쟁으로 내몰리게 되고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다녔던 사업장도 납품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납품인데 이제 막 그 기계가 고장 나거나 이러면 사실은 이제 기계가 고장 나면 설비를 끄고 그다음에 이제 전원 차단하고 주위에 못 오게 하고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기계 돌아가는데 전원 막 돌아가는 상태에서 급하게 막 그 손을 넣고 빼다가 사고 나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프레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안전장치를 다 해제해 놓고 빨리 찍으려고 푸스위치 사용하다가 다치고 뭐 이런 케이스들 이런 사고들이 계속 재래형 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사고도 건설에서 보면 이제 추락 사고, 떨어짐. 그래서 원래 올라가면 2m만 되면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 고리 같은 걸 좀 걸어야 되거든요.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 안 해요.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추락 사고 그거는 이제 사실 빨리빨리 문화도 있고 그런 이제 그 2차, 3차, 4차 밴더다 보니까 원창에 납품을 막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작은 사업장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 속도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못 따라가는 것이지
네.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뭐 노동자가 소모품이어서 막 이렇게 접근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우리 사회 구조가 이제 너무 이제 이윤 중심, 생산 중심 뭐 이렇게 좀 굴러가 있어서 생명 안전은 자꾸 뒤로 밀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처음 거죠. 원청에서 내려오는 낫길, 그 다음에 하청을 거치면서 이 낫길이 또 촉박하게 요구되는 맞습니다. 게 아주 그냥 간행화되어 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갖고 하는 거죠. 토론회 같은 거 가면. 네. 그 원청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네. 이제 품질 관리하러 오거든요. 네. 그 원청에 오면 정말 또 다시 쫙 이렇게 FM대로 일하고 막 이래요. 좀 닦기도 하고 깨끗하게도 네. 좀 보이고 그다음에 FM도 표준서대로 쫙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아이고야. 네, 이렇게 하는데 원청에서 그 품질 관리만 보지 말고 안전 관리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전체 그 운영하는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네. 밑에 그 2차, 3차, 4차 밴드 정말 가장 밑단에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걸 신경 쓸 여력이 아예 네. 없는 거죠. 네. 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요런 좀 문화 전체를 조금 더 바꾸는 좀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전체적인 이제 산업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이제 반월시화공단에 제가 이제 목격한 바로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청소하는 분이 사장님이셨다라는 얘기는 사장이자 노동자인 이 애매한 위치에서 작은 사업장들을 꾸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사장님이지만 그 내 노동력으로 버신다고 할까? 그렇죠. 지금 이 유통상가 내에도 네. 많은 공구를 다루는 분들이 계신데 보면 사장님 엄청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떡하나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 뭐 이게 뭐 답이 이거다 이런 답은 사실 마련하기가 지금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방향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도 네. 어쨌든 안전 문제를 좀 확산하고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방향을 좀 잘 잡은 것 같아서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또 엄청난 차이를 만들거든요. 네. 밑에 일선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 노동안전 지킴이라고 하는 네네. 이제 제가 그 사업을 수행을 해요. 아, 그러면 예. 경기도 노동안전 지킴이 6분의 선생님이 팀장님들이 네. 매일 건설과 제조를 이렇게 현장 실사하시나요? 실제로 네. 실제 들어가십니다. 그래갖고 현장에서 이제 쭉 들어가시면 이분들은 다 현장에 오랫동안 안전 활동을 하셨던 베테랑들이셔서 네. 네. 쭉 들어가면 탁탁탁탁 다 집어냅니다.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다 네. 보이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은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 현장을 점검을 하니까 네. 그것도 개방된 곳에 있잖아요. 네. 건설 현장은. 네. 그래서 이제 막 들어가기가 쉬운데 제조업은 또 그렇진 않아요. 네. 제조업은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서 일단 경비 아저씨를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경비 아저씨가 왜 오셨어요? 그래서 차단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게 이제 미리 사전 고지되고 가는 게 네, 아니어서 그런가요?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긴 하는데 네. 여기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그건 강제력이 아니에요. 없다. 그래서 네. 강제력이 없어서 그냥 거부한다고 네. 거부를 당해도 네.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태인데요. 이게 사회적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게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행되기 전과 후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행이 딱 되니까 네. 회사에서 이제 그 문턱이 확 낮아졌습니다. 아. 들어와서 우리 회사도 좀 봐달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아. 그 전까지는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이제 네. 오셔갖고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속상해하셨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 뒤에는 그 분위기가 바뀌었고 지금은 더 이제 들어가는 것에 아무런 그 문제가 없고 와서 좀 많이 좀 봐달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편이고 사고가 나면 이제 지금은 그 예방의 차원으로 네네네. 본인들이 이제 또 이렇게 원하기도 방향을 하고. 맞기도 맞습니다.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노동안전 지킴이들은 이렇게 이제 현장 들어가면 이렇게 위험 요소들을 막 보이잖아요. 이제 예를 네. 들어서 크레인 같은 경우에 크레인에
요 끈을 묶어서 쓰는데 이제 네. 쉬운 편으로 할게요. 네. 그 끈을 낡은 걸 쓰면 안 돼요. 이게 뭐 다 아시겠죠? 끊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그거 쓰는 거죠. 네. 그러면 가서 이제 그런 곳은 기준이 원래 이제 다 이제 법의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너무 어느 정도 이상 낡아지면 쓰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가위 들고 그걸 자릅니다. 사장님 보는 앞에서 이거 자를게요 하고. 예. 근데 그걸 몇만 원 안 하거든요. 몇만 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정도 신경도 안 쓰거나 그런 정도 여력도 없거나. 근데 제 보기엔 여력이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만한 시스템이 안 갖춰진 거죠. 4만 원, 5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걸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걸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이제 개선할 만한 이런 일들을 이제 돈이 많이 들진 않고 이제 비싼 것을 요구하면 설비를 바꿔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면 사실은 못 해요. 그쵸. 그래서 정말 이제 눈에 보이고 급박한 것 라인 하나 그어주면 노란색 라인 하나만 그어줘도 지나가다가 멈추거든요. 이런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킴이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역할들이 좀 더 많이 풍부하게 좀 되고 안전을 이런 역할을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안 되면 국가에서나 지방정부에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법 제정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어쨌든 이제 사장들 마음을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고 이제 뭐 어쨌든 사람이 다치거나 이제 중대재해가 나면 이전까지는 정말 헐값 뭐 사람 목숨값이 정말 그냥 헐값 뭔가 기계 예전 농담이었는데 이거 80년대 농담 같았는데 기계랑 넘어졌는데 기계 괜찮냐 물어봤던 뭐 옛날 소설에서 나올 법한 근데 이런 기계보다도 사람 값어치를 낮게 쳤던 이런 문화 속에 있다가 지금은 사람이 상하면 이제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요거는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고 의미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중대재해로 이야기될 만한 사건들이 최근에도 뭐 아리셀 참사라든지 뭐 또 그 빵 회사 SBC 또 끊임없이 이런 건설 현장은 거의 건설할 때마다 저는 건설 노동자한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딩 하나 지을 때마다 사람을 갈아넣죠. 그런다 해서 그것도 너무 슬픈 얘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온전한 몸으로 은퇴까지 버티기가 참 쉽지 않은 게 뭐 아주 중대재해도 그렇지만 근골격계 뭐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온몸이 아픈 거죠. 골병. 골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한솔 노무사님이 쓰신 책을 봤더니 모두가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우리가 중대재해만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그 노동이 축적되면서 벌어지는 내 몸 안의 질병들을 회사와 이제 또 이걸 산업재해냐 아니냐로 싸우는 것도 너무 인정받기 힘든 그런 구조 안의 노동자들이 평생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산업은 발전하는데 내 몸은 이제 늙어서 너무 아픈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중간에 재해 발생 후에 뭐 팔을 잃는다, 다리를 잃는다. 그래서 중도장애인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이후의 삶은 또 이게 금전적 보상으로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예방과 아까 얘기하신 철저한 시스템화된 안전 규칙들을 몸의 습관으로 이제 배는 것도 되게 필요한 일이어서 결국은 이것을 뭔가 아주 중요하게 내 몸에 꼭 그렇게 각인시켜 놓을 만한 안전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전과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근본적인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것도 좀 필요한데 사실 교육
의식도 사실 대단히 좀 중요하다는 게 좀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악용되진 않았으면 좋겠긴 한데 이제 어쨌든 그 잘못 이 안전 교육을 강조하다 보면 노동자한테 안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맞아요.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갖고 맞아요. 그런 접근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사실은 근데 그 안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일을 시키는 사람이 네. 그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증진할 의무까지 있어요. 네. 심지어는 그 네. 안전하게 뭐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게 만들 의무도 산안법에서는 사실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 산안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걸 잘 몰라요. 근데 네. 목적을 보면 사업주는 그 일하는 사람들의 그 건강과 안전을 이제 증진할 의무도 있으니까 그리고 더 잘 먹이고 회사에서 일할 동안 더 건강하게 만드는 책무도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이렇게 들으면 사람 굉장히 좀 낯선 얘기고 정말 잘 와닿지 않지만 사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은 일하시면서 몸을 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네. 건강해지고 일하는 과정이 좀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과정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원래 이제 산안법을 설계하셨던 분들은 네.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 너의 책임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식을 해야 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예. 그럼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안전하게 노동하고 내가 노동하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취업하기 전에 네. 그거 하잖아요. 꼭 종합검진 싹 다 하잖아요. 네. 질병 발견되면 떨어뜨리겠다 뭐 이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강한 몸으로 취업을 했는데 왜 아픈 몸으로 나와야 되냐. 그렇죠. 그러면 사업주가 게을리한 거죠. 그렇죠. 네, 산업법에 그죠. 저기 의무를 제대로 안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실 이제 사업주가 가지고 있어요. 이제 네네. 어쨌든 그 본인이 일을 시켜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게 이제 사업주라고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사업주가 사업주의 이제 기본 책무에 대해서 이걸 인지하고 네. 그걸 바탕에 두고 이제 교육 문제를 좀 가면 네. 우리나라 산업법의 교육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 법 제도적으로 교육을 굉장히 좀 강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1년에 24시간을 그 24시간을 뺀다는 게 사실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잘 안 와닿지만 48이 24인가요? 48이 32, 네. 38이 24. 네. 3일을 일을 안 하고 예. 교육만 시킨다고 생각하면 네. 지금 이거 생산해갖고 막 물건을 빼야 되는데 엄청난 시간이죠. 네, 엄청난 시간인데 이거 네. 노동자에서 단협도 이렇게 따내지를 못해요. 근데 산업법에 어쨌든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강제하고 있고 의무화하고 네, 있어서 네. 그것은 그만큼 이제 안전과 관련된 그런 이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네. 건데 우리 현실에서 안전 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다 이제 사실 거의 대부분 주무시고요. 네. 민방위 훈련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민방위 훈련 수준으로 네. 의무적으로 가긴 하나 몸은 거기 있으나 정신은 다른 데 있고 아니면 게임을 하고 있거나 다른 교육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식품위생 교육도 그렇고 그렇죠, 뭐 예, 네. 모든 교육들이.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너무 아깝고 본인이 네. 또 이게 직접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생명과.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저희가 네. 그 노안센터에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여수에 있는 안전 체험 교육장을 같이 저희 의원들하고 네. 같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교육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전모를 저희가 네. 잘 안 쓰거든요. 네. 귀찮아요. 답답하고. 네. 그래서 안전모를 씌워서 위에서 어한마로 팍 떨어뜨립니다. 맞아봐야 정신을 차려. 그런데 네. 이 보여지는 것보다 네. 훨씬 충격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거 하고 나신 분들은 안전모 씁니다.
정말로 그렇게 직접 오한마가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은 네. 안전모를 씁니다.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러니까 쓰기 전엔 정말 무서워가지고 네. 눈 찔끔 감고 있는데 떨어지는 거의 충격이 없습니다. 그 군인들 가스실 체험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건 다릅니다. 그거 사람 잡는 거 그건 사람 잡는 거. 이거는 정말 안전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두 번 다시 안 하고 싶은 거고. 제가 광고에서 한번 보니까 안전화에 대한 건데 못을 뭐 이렇게 올려놓고 맞습니다. 밟아도 안 들어간다. 맞아. 막 이렇게 해서 안전화 실험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화도 여기 안전화 신켜놓고 네네. 그 위에서 이제 송곳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발이 찢어져야 되는데 안전화가 덜 다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거 사고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화 현장 들어가면 안전화 꼭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안전벨트도 사실 안전벨트 귀찮거든요. 그 안전대. 보통 이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건데 그것도 잘 안 하는데 위에서 한번 떨어뜨려 보고 아무튼 이런 체험형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고 이게 뭐 말로 강조하지 않아도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형태의 교육이 좋고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반월이나 시와 같이 이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곳에 저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가셨던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고민을 했고 올해 이제 그걸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게 노동부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노동부 안전보건공단도 만났고 국회의원도 만나뵙고 그다음에 이게 노안센터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양대 노총이 민주노총, 항노총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대 노총 만나서 제안을 양쪽 다 기꺼이 그 사업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요. 한 10,000명 이상을 좀 목표로. 서명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산업안전체험관인데. 산업안전체험관을 여기에 그 산업안전체험관이 노동부 소관이에요. 노동부가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 동네에 유치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유치 서명. 그러면 이제 설비 비용과 그건 이제 나오나요? 그건 다 이제 그 안전보건공단 노동부에서 예산이 다 나오고 이 지역에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수도권은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익산이 만들어졌고 지금 후보지도 다 이제 지방인데 수도권보다는 이제 지방 우선인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긴 워낙 밀집돼 있고 한 25만 명 가까이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 지역에 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상태고 화성하고 여기 안산하고 되게 치열하게 접점을 하고 있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화성은 또 아리셀 창사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모든 정치권과 이제 시장부터 시작해서 다 나서서 지금 유치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도 안산도 그렇고 좀 사고가 잦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화성은 아리셀 이후에도 또 맞습니다. 사건들이 있었고 또 안산은 사실 산단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나도 잘 모르고 주민들은 더더군다나 마치 내 문제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25만이 일한다고 했나요? 네, 2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안산 시민인 거잖아요. 안산 시민이고 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웃 얘기기도 하고 동료 시민 이야기이기도 한데 또 아버지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아들의 사업장일 맞습니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산다고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저희가 뭐 시민활동하지만 시민활동가들 물어보면 아버지가 다 공단에서 일했거나 세월호 참사 가족들만 해도 공단에서 노동자로 일하셨던 분들이 많은 거 보면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마치 주거와 산다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거나 산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시시시해서 사실 정작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리고 저희가 이 단원 FM 하면서 학생들을 가끔 저희가 여기로 부르거든요. 체험학습 이런 것도 하고 다들 깜짝 놀래요. 안산에 이런 곳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유통상가 자체가 주는 또 그 낯설음도 있는데 뭔가 시대가 30년 전인 것 같은 이 상가도 그렇지만. 여기 리모델링 안 하나요? 아니, 이제 개발 논리가 있지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또
이 안에서 파는 그 진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네. 이 공부의 세상에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매력을 느끼기도 해요.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단원 FM 아니었으면 공단에 크게 관심 없었을 사람이 공단하고 이제 거의 가까운 데서 있고 네. 밥을 먹을 때 항상 노동자들과 함께 그렇군요. 식당을 이용하다 네.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한 젊은이부터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까지 또 아까 얘기했던 노동자이자 사업주의신 분들 막 이렇게 말씀도 옆에서 밥 먹다가 듣다 보면 그렇죠. 이게 남일 같지 않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안전체험관이 생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안전의 문제를 체험관에서 체험해보는 걸로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것이 이제 또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명 그 홍보하시는 거에 보니까 교육의 대상이 다채롭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용자들도 이게 시간을 24시간을 어쨌든 1년에 보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잘 몰라요.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맨날 동영상 틀어놓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갔다 오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좋겠어요. 노동자들은 아까 말씀드렸고 학생들도 이런 데 와서 이제 취업 전에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면 훨씬 이제 안전 상태 인식이 된 상태에서 좀 들어가게 돼서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와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보고 또 이제 본인이 직접 일은 안 하더라도 남편이나 사실 형제분이나 누가 어떻게 일하는지 뭐 딸이 될 수도 있고 간접 경험해 볼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이렇게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주변의 상권도 잘 살아날 것 같고 시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시는 돈을 안 들어가요. 굳이 어떻게 제공하나요? 굳이. 이거는 이제 시가 제공해주면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 산업 박물관 있잖아요. 그렇죠. 박물관도 있죠. 박물관을 지을 줄 알면 안전체험관 짓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좀 뭐 이렇게 시유지가 있는데 뭐 개발 논리에 따라서 투기꾼도 좋아할 만한 건물 짓는지 집중하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 반월시화공단을 갖고 있는 산업 도시가 저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덕에 살아왔음을 진짜 스스로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노동자의 안전이 꼭 우리 안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라는 걸 인식하에 좀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노동자로서 자기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결국은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는 다 공단과 연루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안산 사는 사람 치고 공단 덕 안 보고 산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없죠. 거기서 나오는 세금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도시 발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노동자도 귀한 목숨이다. 그리고 함께 또 살아가는 이웃이다. 내 가족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산업안전체험관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또 서명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네요. 온라인 어디 뭐 페북이나 뭐 어디서 개인 페북 좀 홍보 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열심히 저희 단원 FM도 열심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안전의 문제는 사실 끝이 없는데 제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안전 도시로 가는 일에 노동자 문제 따로 있고 여성 문제 따로 있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안전해질수록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더 좋은 세상이 또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꼭 산단의 또 안전 문제, 산단이 안전해진다는 것도 우리 주거지가 안전해진다는 그런 연결성들을 좀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 안전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걸 이제 계속 점검도 하고 있지만 막 줄진 않잖아요. 이제
어쨌든 이제 주 전문가들이나 연구진들에서는 국가가 그렇게 나서서 이제 해서 할 만한 거는 이제 더 이상 더 줄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진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방 정부나 현장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시나 이런 데서 이제 안전과 관련된 어떻든 조례가 없진 않거든요. 네네네. 조례는 전국이 다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이후에 똑같은 조례. 토시 하나 안 틀린 컨트롤 C, 컨트롤 V에는 모든 시군이 다 비슷합니다. 네. 그 조례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조례를 좀 살려서 네. 안산시에 맞는 네. 지역에 맞는 조례를 좀 만들고 안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현장의 변화는 사실은 이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볼 거냐의 관점의 문제인데 네. 이전까지는 이제 어쨌든 안전에서는 노동자들은 관리 대상으로 봤는데 네. 이분들을 참여 주체로 좀 만들어야 네. 돼요. 이 사람들이 직접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네. 네. 내가 안전할 수 있게 그 안전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좀 책임질 수도 있게 만들어 주면 네. 예를 들면 이제 작업 중지권 같은 거 네.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 싶으면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네. 줘야지. 네. 그렇게 이제 그 노동자들 좀 참여형으로 만들어야 실제 산업 안전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좀 보여지고 안산시에 꼭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안산시의 노동안전보건지원센터 같은 어쨌든 중간 조직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이 꼼꼼하게 세심하게 노동안전 문제를 좀 살피고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없군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시민들은 워낙 이제 당연히 저는 관심을 좀 가지고 네.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네. 오히려 이제 그걸 이제 수행할 행정기관들이 조금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제가 이주노동자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 어머님들이 재난안전 강사로 나가시면서 이주노동자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안전은 권리다. 그래서 구호를 외치고 네네네. 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안전은 그래서 권리입니다. 네, 안전은 권리라는 게 노동자에게 굉장히 필요한 인식인 것 같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작업 중지권 얘기는 뭐 폭염 때도 그렇지만 기계가 고장 났을 때 뭐 등등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렇죠. 슬쩍슬쩍 이렇게 네네네. 사라지고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조례는 많은데 안전에 대한 예산 투여나 그것을 실행하는 구체적 실행력이 좀 기관들. 행정에서 네.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포럼에서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사실 시를 잘 감시하고 네.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데 그거는 같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이렇게 싸우자라는 것보다는 같이 협업해서 좀 해볼 만한 일이지 않을까요? 네. 생명 안전 지키는데 뭐 이렇게 모두가 좀 같이 움직여야죠. 네.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좀 이윤 중심의 사회였다면 근본 이제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이렇게 좀 으로 변할 수 있는 기저 중에 하나가 또 사실은 안전 문제거든요. 안전은 사실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얘기고 인간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이전에 사람 뭐 이렇게 죽 갈아서 이렇게 세워진 이런 한국 사회였다면 한 사람의 생명도 좀 소중하게 만드는 이렇게 좀 인식들의 변화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산업안전 도시가 되는데 꼭 산업안전체험관이 건립됨으로써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기를 그리고 탄원서에 꼭 같이 탄원서가 아니죠. 네. 뭐죠? 서명운동. 네, 서명운동. 네. 서명운동에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평화가 무엇이냐 들으면서 이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국직하는 것이 평화 두
갇혀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